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 화면이 잘 띄어진 것 같네요. 네, 소개받은 저는 김인지 전문관이고 몬트리올 문화 전문관님이 아쉽게도 오늘 참석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네, 다양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니시티브를 소개하기에 앞서 어떤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협력이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개괄적인 시각을 제공하여서 우리 방콕 사무소의 장기적인 전략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몇 가지 숫자가 보이죠? 90%, 즉 세계유산 유적지와 박물관이 현재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고 이와 함께 이 유적지와 박물관 중 10%가 아마 다시 문을 열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앞서 다른 세션 1, 2에서 이치캡에서 준비한 세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문화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한 혁신적인 툴을 공유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조금이라도 타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어, 즉 버추얼 관람객 서비스 혹은 버추얼 사이버 교강습 전략 혹은 현장 교습을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술 툴이라는 것은 영내 환경이나 인프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그리고 도서 국가 중 5% 정도만이 온라인상의 유네스코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태국 역시 관광 사업의 30%가 이제 잠시 휴업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코로나19가 잠시 스쳐가는 변화가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세계에 크게 흔적을 남기면서 이것을 우리는 고려하여서 새로운 정책과 관련 비즈니스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형유산 관리 교강습에서도 크게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무형유산 관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수동적인 요소이겠지만 그것은 무형유산 자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에서는 문화유산 자원을 지속가능한, 즉 문화 부문 안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으로 관광산업이나 어떤 지역 내 산업을 위해서 무형유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가장 큰 차원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부문을 아우르는 거대한 개념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파라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약초에 대한 지식이 현대의학에 크게 기여하고 또 ICH 무형유산이 사회적 포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우리 공통의 목표를 고등교육이라는 벡터를 통해서 해소를 해본다면 유네스코 방콕의
방향은 즉 무형 유산 관리의 역량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만간 온라인 발간물을 유네스코 방콕 웹사이트에서 공유할 텐데 2년간 우리는 무형 유산 기관이 IUCN, 이코모스, 이크롬 같은 유네스코 산하의 다양한 관계자와 유적지 관리, 현직 종사자들 및 기능 보유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하게 무형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구분해 봤습니다. 4개의 역량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형유산 관리와 직결되고 그 다음에는 관리 역량이 되겠습니다. 관리 역량이라 하면 곧 어떤 기관을 관리하는지 라는 조금 더 보편적인 개념이 되겠죠. 즉 예산 관리, 조직 내 정보 공유, 소통, 운영 이런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개별 역량이 있겠죠. 그것은 최소한 어떤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책임이나 예를 들자면 최소한 회의의 시간에 맞춰 온다 이런 것 같은 부분도 개별 역량, 개인 역량이기 되겠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문 분야 역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무형유산에서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법한 역량을 우리가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인류학자이시거나 그렇다면 무형유산 관리에서 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류학자는 하지만 학문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관리 개별 역량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4가지 영역 안에서 보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인류학자나 고고학자적인 학문에서 전문 분야의 지식이 있으면 4박자가 잘 균형이 잡힌 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역량은 사실 학습 결과로서 지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점은 무형유산 부문에서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지표가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특히 전문 분야의 영역에서 인류학, 고고학, 개별 기능 역량이나 박물관학 등과 같은 학문 분야가 사실 이 무형 문화유산의 현실을 온전히 포착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나열된 목록이나 제시된 것은 하나의 예로서 무형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역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궁극적으로 이 역량의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완성된 프레임워크가 나타난다면 무형유산 유적지 관리 및 무형유산 보존 기관이 보다 준비된 인력을 고용하고 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은 영내에서 이와 같은 수요자들이 더 반길 수 있는 교과목을 설계하여서 일종의 표준을 공유해서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보다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긴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무형유산 전문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은 사실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에 다양한 대학교 및 관계기관들
특히 무형유산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를 조사한 결과 현실에서 우리가 여기서 4개 영역의 역량을 모두 가르치는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학교들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함께 다 가르치는 어렵기 때문에 곧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박자를 다 갖춘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네스코가 직접 관장해야 되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 체어 프로그램으로서 대학과 유네스코 사이의 양자 협력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유니트윈이며 여기서는 양자가 아니라 3개 혹은 10개 정도의 대학교가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서 협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다시 유네스코와의 공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니시티브들은 아태지옥에만 집중되는 프로그램 등이 아니라 고등교육 협력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글로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니시티브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아시아 아카데미는 보시겠지만 이 아카데미는 독립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는 무형유산 관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페니치라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개 아태지역 대학교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목표는 역량 강화입니다. 아태지역 무형유산을 협조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역량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한국문화유산대학교가 세크리테리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유산대학교를 직접 연락을 하시면 현재 아페니치, 즉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에 조인하실 수 있는 설명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을 현황 조사를 아태지역에서 진행한 결과로 아페니치 조직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세세한 정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화면 좌측 하단에 보면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가 발간한 이 현황 조사 결과물을 모두 세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페니치가 진행하고자 하는 협력 분야는 교습, 학습 부문, 그 다음에 공동체 협력, 이어서 연구 및 보존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7월 제1회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 포럼, 2019년 7월 이천산 문화유산 보호협약 관련 대학교 과정 연계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2019년 8월 8일간의 청년연구원을 위한 현장 학교,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웨비나 시리즈도 아페니치의 이니셔티브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페니치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아태지역 네트워크가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약 20년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페니치와 자매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페니치와 아시아 아카데미 AAHM 사이는 서로 중복 회원이 있지만 AAHM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즉 전문 역량 강화, 즉 전체적인 무형유산 관리에서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현재 핵심 회원이 62 조직 기관이 넘어가고 있으며 사무국 수행은 지금 난징 동남대학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좌측을 보면 목표가 나타나고 우측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역할 및 활동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볼드체로 강조된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성과이고 블랙 포인트로 나열된 항목들은 우리가 희망했던 활동이지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잠정 중단된 것입니다. 현장 학교를 통한 대학원 연수과정 혹은 현직에 계시는 전문가들의 인증서 혹은 자격증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수학생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목록을 기록하는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사항으로만 남아있는 항목들이 많다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위 관리직들의 의사결정 향상, 역량 향상 이니셔티브는 아마 모니카 과리글리오 교수님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니셔티브겠고 강사 양성 혹은 학생 인턴 프로그램 등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협력이 아직까지는 모두가 합의한 완전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프레임워크에 보다 방점을 둔 활동을 추진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있을 활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크롬과 아시아 아카데미과 아펜이치 그리고 띵크시티라는 기관은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소속되어 말리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네 곳이 웨비나 시리즈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11월에서 2021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직에 계시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관리 혹은 강사들, 문화유산 관련 교수 및 교강사들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서 세계 유산 유적지,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아카데미에서는 실제 임원급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학교와 컨퍼런스를 이 네트워크 안에서 진행하고자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역량 프레임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역량 프레임워크는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계된 것이고 이 안에서 아펜이치의 역할이나 이와 같은 유네스코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현실입니다. 아시아 아카데미와 아펜이치가 협력을 통해서 앞서 언급드린 그 네 가지 전문가 역량 프레임워크를 합의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좌표를 잡았으면 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미 디킨 대학교 및 브라질의 회원국의 회원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속속 우리와 뜻을 함께 하겠다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카데미의 20년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통합하는 것은 프레임워크를 철저히 개발해야지 이렇게 모두 바쁜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진보는 조금 더디더라도 1대1 협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프로그레스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전문가의 과정을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1차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네트워킹과 협력 과제는 구체적인 어떤 합의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이 현직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